예, 북한이 오늘 새벽에 동해상으로 또다시 ICBM급으로 예측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전보다 영향력은 크지 않을 걸로 예측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로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항상 아킬레스건 같아서요. 부담스러운 얘기인데요.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특집으로 그 얘기부터 하면서 시장 변동성 이야기들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의 장용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스닥 800시대 특집을 며칠 하다가 느닷없이 또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렇게 또 대북 리스크도 점화가 됩니다. 이미 변동성 얘기를 어제 좀 하고 가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미사일 발사는 어느 정도 예고가 돼 있었던 것이어서 네. 이전처럼 큰 리스크는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일단 초반에 듭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다라고 봅니다. 예. 전쟁 난다라는 가정을 하고 주식시장 볼 필요 없다라는 부분은 네. 여러 번 학습을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미국 국방부에서 나온 코멘트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동맹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내려줬고요. 일단 문제된다라고 봤으면은 요즘 우리 원화도 엄청난 강세였는데 이 이슈를 크게 해석했다라고 하면 지금 역외환율이 튀고 있겠죠. 예, 지금 역외환율 보합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적으로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는 변수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탄 미사일 쏘고 나서 바로 트럼프하고 또 아베는 전화 통화했더라고요. 네. 정작 당사국 우리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특집성으로 웅장한 음악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심리적인 요인은 지나지 않는다. 큰 변수되지 않는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그보다는 이제 시장의 구조적인 요인들, 흐름들을 읽어주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런 얘기는 쭉 해왔는데요. 어제 시장의 변화들은 코스닥의 2%대 하락, 네. 삼성전자를 둘러싼 외국계 증권사들의 리포트 공방전, 그런 가운데 주가를 올렸는데요. 네. 수급 좀 체크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이 방송 나와서 네. 삼성전자의 연속성을 가장 경계합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 네. 거래소 대표 선수 IT도 변동성이 커졌고 삼성전자가 5% 빠지는 시장이 와버렸으니까 그러게요. 변동성이 생겼고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코스닥 상단의 셀젠진으로 부르는 종목들도 변동성 구간 아닙니까? 그러면 양 시장의 대표 선수들이 변동성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불가피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갔죠. 어제 삼성전자는 시가 내고 나서 사실 제가 웃음기가 싹 빠질 정도로 장중에 좀 면밀히 지켜봤었던 상황이었고요. 물론 어제 막판 움직임은 채워주면서 끝을 낸 상황입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작지 않은 하락폭이었고 신라젠 요즘 변동성 어마무시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어제 하락 종목 개수가 코스닥 시장에서 장중 850개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저는 거래소 사이드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림 하나 보시면은요. 제가 어제 한 10시, 11시 정도 되니까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전전이 27일입니다. 외국인들 선물이 8천억 쏟아졌었던 그날 한 11시 때 여기 움직임 보시게 되면은 문 열고 나서 그냥 보이시는 방향 그대로 네. 그냥 쭉 밀고 내려간 거예요. 삼성전자와의 세트 반응이었고 삼성전자 5% 밀 생각하니까 시장 당연히 빠진다라고 본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세트 반응이 나와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미결제 약정 말씀드렸죠. 그 해당되는 해당일에 장중 미결제가 12,000개 이상 떴었으니까 종가로 봤을 때는 만기약의 미결제 증가를 수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8천억 이상 선물 시장에서 쏟아진 시장에서 미결제가 만기 이상 떴으면 다들 똑같은 해석할 거 아닙니까? 신규 매도가 올라탔구나. 미결제 포지션이 늘어나는 신규 매도가 올라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제 비슷한 시각에 이 반응을 한번 보시면 진짜 움찔했었던 구간도 있어요. 이때 제가 웃음기가 싹 빠져서 이제 시장을 봤었던 거고, 삼성전자가 낙폭을 찍기 시작하길래 야, 이거 연속성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시점이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돌려버리죠. 같은 시각에 어제 외국인들은 한 4천억 정도, 그러니까 나간 금액의 절반 정도는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선물 시장에서 매입 포지션을 늘리면서 어제 마무리를 했었던 상황인데요. 네. 미결제 보시면 12,000개 이상 감소했죠. 그럼 그 전날 신규 매도 포지션 상당 부분 올라탔던 포지션들이 어제 거래에서 상당 부분 환매수 처리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요 해당되는 시기 동안에 흔들렸다가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가 강해졌었던 이유가 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힌트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외국인들 매도 1,460억 중에 삼성전자의 쏠림 매도만 1,160억. 그 전 거래일은 4,500억 매도 중에 3,700억 이상이 삼성전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최근에 모건 스탠리 리포트 영향 이후에 사실 뭐 수급이 좀 흐트러진 이슈는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타 거래소 다른 종목들 쪽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올라온 시장에서 흔들릴 수 있는 거고, 저는 삼성전자 낙폭이 과하다라고 어제도 평가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다행스럽게도 연속성을 찍지 않았다. 근데 어제 뭐 보셨겠습니다만 반전을 보인 건 아니에요. 어제 뭐 시장이 어마무시한 폭으로 반전을 찍었다든가 삼성전자가 큰 폭의 리바운드를 튀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려했었던 연속성은 없었지만 시장에서 이제 됐다, 이제 뭐 크게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식의 시그널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그널을 기다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네요. 예. 어제 삼성전자의 웃음기가 싹 빠질 때 제가 이 그림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 가만 보시면 삼성전자의 리드가 살아있는 구간, 이때는 뭐 외국인 시각에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삼성전자가 계속 이렇게 날아가는 시장이 있어요. 그럼 이때 외국인들 종목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삼성전자 사면 되죠. 그때는. 안 찾아요. 그죠? 예. 삼성전자 사면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상대 강도가 떨어지는 구간, 이 구간에서는 뭔가 다른 게 좀 올라온다. 그렇죠. 예, 다른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상대 강도가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간에 항상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슈가 있다. 삼성전자의 상대 강도가 튀는 구간에서는 다른 거 할 필요 없는 거고, 삼성전자의 상대 강도가 누워버리거나 빠지는 구간에서는 다른 먹거리가 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빠지는 상대 강도에서 뜨거운 시세들이 나왔고,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었던 한동안의 시장 분위기였고,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의 강도가 꺾인다라고 하면 분명히 튀어오르는 다음 이슈가 있을 텐데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제 많이 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이슈 자동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기저효과가 깔려 있으니까 뭐 저희는 현대모비스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잠시 후 현대모비스 추가적으로 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금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투자자들 뭐 바람대로 뭐 바이오 헬스케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상대 강도라는 이 기준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느닷없이 또 코스닥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그 얘기는 당연히 뭐 해드려야 되겠죠. 예. 이 그림 보시면은요, 제가 이 표현은 뭐 거짓말 좀 못해서 100번 이상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떤 걸요? 코스닥 수급으로 읽는다. 뭐 마음에 안 들면은 셀젠진 안 하면 되는 거고, 굳이 거기서 씹을 필요도 없고, 뭐 매입 니즈가 있고 뉴 인덱스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수급이 움직인 거고, 그냥 수급이 꺾이기 전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뭐 이런 분위기들은 뭐 크게 변치 않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뜨겁게 올라왔죠, 코스닥 시장이. 근데 어제 한번 보시면은요, 양 메이저 외국인과 기관에서 어제 1,000억 원 이상의 매도들을 다 찍고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봤었던 수급 구도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 전거래일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5% 부러지는 그 무지막지한 날에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찍었죠. 그때 수급 보시면 거의 서 있는 수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았던 거죠. 근데 어제 시장은 건드리는 이슈들이 워낙 많았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코스닥 150 인덱스에서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54%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치 뭐 바이오 펀드와 마찬가지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요. 셀트리온이 차지하고 있는 코스닥 150의 비중은 20%입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코스닥 150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즈가 5분의 1 사이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바이오 색채가 강해요. 근데 어제 보시면 뭐 셀트리온, 뭐 신라젠, 뭐 티슈진 이런 종목들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수급에 녹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새롭게 코스닥 150에 편입이 예고되어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7.66%의 편입 비중으로 추가로 올라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바이오 테크놀로지 인덱스 비중은 6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대표성 띄고 있는 종목들이 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고 요즘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고 무조건 수급을 읽는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ETF 설정 사이즈 보시게 되면 뭐 6천억 사이즈가 갑자기 수직 기울기로 올라서 2조 사이즈가 돼버린 시장이고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맞다라고 하면은 중소형주 액티브 펀드 쪽으로도 돈이 들어올 법한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밋밋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행권, 은행의 ETF 신탁 수요라든지 코스닥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ETF 할게요. 라는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컸었던 게 사실이고요. 뭐 시장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코스닥 150 선물 누가 거래하나요? 안 했어요. 안 만지는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선물의 거래가 튀었고요. 이 부분들 모두 다 신규 매수였을 때 만지지 않는 시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규 매수가 한번 크게 올라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시장에서 코스닥 이탈 시그널이 나오지 않으면 꺾이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수급이 동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급으로 읽기로 약속한 코스닥 시장이고 전일의 코스닥 시장은 수급에서 어긋났었고 색깔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바이오테크가 최근에 변동성을 키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쉬운 시장, 코스닥 쉬운 시장이라고 읽기에는 어려운 시점이 되지 않았나. 대북 이슈 심리적인 영향을 상당 부분 미칠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라는 부분도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코스피로 발을 좀 더 옮겨야 되는 건지 그 마지막 전략도 여쭤보겠고요. 네. 주요 업종별 이슈들 또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일단 은행주들 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지면서 우리도 올랐고 미국도 은행주들 강했는데요. 네. 예. 뭐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은행주 과거 방송에서 여러 번 코멘트하면서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이 금리 어디 안 가요? 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요. 결국 이 금리가 어디 안 갔죠. 예. 30일 금통위에서 이 금리 인상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전에 모비스 얘기 잠깐 했으니까 모비스 그림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림 모비스가 강화돼요. 현대차보다 훨씬 더. 예.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이 모듈 부분 제끼고 생각 한번 해보죠. 네. 지금 AS 우리가 자동차 고장 나면은 이 사업소 들어가서 이 AS 부품, 현대모비스 부품 쓰겠죠. 정품 쓰니까. 그런 사업의 이익률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20% 초반까지 떨어졌었던 이 이익 레벨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바운드를 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듈 사업 빼고 AS 사업부만 놓고 계산을 한번 해봐도 지금 이 영업이익률은 작은 영업이익률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에 합당한 멀티플을 얼만큼 줄까라는 고민을 시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위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지배구조 이슈는 덤이에요. 말 그대로 덤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현대모비스의 지배구조 이슈가 올라탈지 이거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나올 거라는 건 알죠. 뭐 정몽구 회장님 연세가 많으시고 뭐 후계
이 구도에 대해서 가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나올 거라는 건 알아요. 좀 그 부분 보시는 분들은 지쳐 있죠. 그렇죠. 네. 시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맞아요. 말 그대로 이건 덤이에요. 예.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 업황을 보고 이 내용을 보면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S 사업 주목받고 있는 거고,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까지 현대모비스 공장 들어가가지고 현대모비스 정품 가져다 쓰는 거 보면 그냥 별다른 부품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요, 앞으로 뭐 자동차의 전장화, 전기차 뭐 이런 부분들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전장 부품들은 일단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추가적인 이 매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와닿으실 것 같아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보증 수리 기간이 끝난 차들은 일반적으로 문제 생기면 어디 가죠? 동네 카센터 가요. 그렇죠. 근데 동네 카센터 가가지고 차 좀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사장님들 업력으로 잘 고치십니다. 근데 전기차가 대세가 된 시장에서 한번 동네 카센터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장님이 수리 못해요. 그럼 어차피 공장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공장 들어가면은 정품 쓸 확률은 훨씬 높겠죠. 그 부분도 모비스한테는 플러스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지배구조 이슈는 말 그대로 덤이고, 자동차 그중에서 현대모비스를 우리가 제안포트에서 탑픽으로 밀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할 얘기 사실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많이 잘랐네요. 진에어가 공모가가 확정이 됐다고요. 31,800원. 근데 이제 한진카를 주목하고 있는데 한진카를 생각보다 못 가더라 이런 기사가 또 있대요. 네. 26,800원 계산할 때보다 31,800원 계산했으면 총 발행 주식수 2,700만 주니까 사이즈 딱 나오잖아요. 제가 어제 계산기 눌러봤더니 8,586억 사이즈 계산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주 매출 부분 900만 주가 나가는 거고, 그럼 유입되는 돈도 커졌고, 지분 가치 60%도 이전 계산보다 커진 거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예, 항공주도 어제 강했고요. 항공주도 말씀하셨는데, 네. 예, 오늘은 뭐 여러 얘기하다 보니까 또 종목도 못 봤는데 뭐 내일쯤 다시 한번 또 포트폴리오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전략이 앞서 이제 변동성 커진 거, 코스닥의 어떤 수급의 균열들 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네, 어제 아침 방송 마무리는 삼성전자의 연속성을 경계하면서 시장을 봅니다라고 마무리를 줬고, 오늘의 마무리 코멘트는 코스닥 시장의 연속성을 경계하면서 시장을 봅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시장에서 변동성이 같이 커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의 순환매 구조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부분 체크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